노후에 진짜 금수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노후에 가서도 금수저처럼 삶을 여유 있게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주변에 본 바에 의하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자녀에 대해서 무한정 퍼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노후의 금수저가 되어가는데 가장 장애물이라는 거. 혹시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노년이 되어서 완벽하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노후에 진짜 금수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서 재벌 2세들, 이런 사람들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젊은 시절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던 스타트업 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노후에 금수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두 가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노후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해 가지고 거기까지 노후에 자산까지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노후에 가서도 계속 사업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수저로서 뭔가를 누리는 생활들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노후에 가서도 금수저처럼 삶을 여유 있게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주변에 본 바에 의하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그마하게 장사해 가지고 꼬박꼬박 돈을 쌓아왔던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 저 주변에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진짜 부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보통은 요즘 은퇴가 한 70 정도 될 텐데, 70 넘어서 유유자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말 그대로 진짜 노후 금수저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넥타이를 메고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타난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입니다.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노년이 되어서 완벽하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노후에 진짜로 금수저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준비에 대한 것들을 해나갔을 때,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무한정 퍼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노후의 금수저가 되어 가는데 가장 장애물이라는 거 혹시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후에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노후의 금수저처럼 잘 살아가게 하는 계신 분들이 뭐냐면, 자녀하고의 선을 갖다 명확하게 긋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냉혹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냉혹한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노후에도 실제로 자기의 노후에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평생 뼈빠르게 모은 돈을 갖다가 대부분 다 소비하는 경우가, 어디서 소비가 되냐면요,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을 주거나. 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딱 그 나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환갑이니까, 그런 또래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취업했다 그러면 결혼하려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결혼식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결혼식 시켰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집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들이 대부분 다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가면서
본인은 노후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혹한 이기주의적으로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라는 이름 자체로 자녀들에게 많이 못 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무조건 주고 싶은 그런 맹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노후의 파멸로 부르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금수저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불려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지 않을 준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여러분들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노후에 가장 훌륭한 금융 자산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후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쪽 파트냐면요, 자기 몸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주머니에 자기 재산으로 100억의 현금이 있다고 한들, 만약에 다리나 이런데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최고의 금융자산이라는 것 갖다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보통 40대, 50대 때 계속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면 관리해서 자기의 몸에 있는 건강들이 자기가 건강이 하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건강이 노후에 금융자산 역할을 함으로 해서 금수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건강을 최고의 금융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후에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노후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순간에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후에 가서 그래도 금수저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월급쟁이가 의외로 많고 자그마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모았겠어요? 월급쟁이 같으면 거의 월급 직장 생활하면서 25년, 30년 동안 조금씩 뭐 진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1년이면은 3천만 원, 10년이면은 3억, 30년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쌓아왔던 사람들이 노후에도 그 돈을 가지고서 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일확천금을 가지고서 했던 분들은 그렇게 그 노후에 금수처럼 살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시간의 복리에 기꺼이 투자해 왔던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노후에 금수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금수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루하지만 평범하지만 무직하게 자기 자산을 굴려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해오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동안에 무직하게 돈을 모아왔던 거고, 그 모아왔던 돈에 의해서 지금은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특징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화려한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꾸준하게 시간의 복리에 맞춰서 기꺼이 투자해왔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당장 쓸모없는 지출은 줄이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30분이라도 숨을 찰 수 있게 뛰어감으로 해서 내 건강에 대한 것들을 우직하게 쌓아가는 거, 이것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그 대책 없이 퍼붓게 되어주는, 이게 회복할 수 없게 자기 자신이 금융에 나라고 떨어질 수 있게 자녀들한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들을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자산을 굴리는 것,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모아와서 내 노후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 테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라.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온다 그러면 노후에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오면 가시게 되면 노후에도 그런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얘기에 대한 그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경우에 아마 고개만 끄덕거리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황에 주어지면 자녀가 와 가지고 "아 나 결혼해야 돼. 이것 좀 해 줘야 돼." 그러면 쑥 돈 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내일부터 건강을 회복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을 해 가지고 자기 몸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일확천금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차근차근 돈 모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뒤로 미루다 보면 그게 언제가 되냐면 그때 조만간에 7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옮기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라고 그러면 20년 후 70이 넘어갔을 경우에 은퇴 생활을 할 때 진짜로 말 그대로 참다운 금수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노후의 금수저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서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노후의 훌륭한 금융자산은 건강이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건강 꼭 챙기세요. 그리고 세 번째, 순간순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요. 돈이라는 건 시간의 복리에서 서서히 쌓아간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쌓아가서 올려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후의 금수저를 만든다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 꼭 명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